식사 후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의 이상 현상, 혈당 스파이크.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혈당 변동의 위험성. 만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 무엇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걸까? 그리고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하는데 건강하다면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최고 14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날 때 이 현상을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던 의학계도 최근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는 추세다. 혈당 변동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 내적 환경의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쭉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춤을 춘단 말이죠. 춤을 추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뭐 3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그 췌장의 베타 세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로 혹은 혹사를 당한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 동안 포도당으로 변환된다. 이때 췌장에선 혈액 속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근육, 간, 지방 조직 등에서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당질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는데 혈당이 빈번하게 치솟다 보면 인슐린도 자주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리하던 췌장 베타 세포는 망가지게 되고 이는 곧 인슐린 분비에 차질을 주어서 당뇨병과 합병증, 더 나아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 변동이 췌장 베타 세포에 끼치는 영향은 실험실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포는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배양을 한 상태고요. 쥐의 췌장 베타 세포를 각각 3곳의 환경에 노출시켰다. 정상 혈당과 지속적인 고혈당, 그리고 혈당의 변동을 준 뒤 변화를 지켜봤다. 쥐의 베타 세포는 혈당 수치가 대략 한 200 정도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집니다. 이 여기 보이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혈당 200에서 계속 배양을 한 거고요. 이 필드 전체 세포 거의 한 90% 이상 100% 꽉 차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고혈당을 유지했다고 하는 경우는 혈당을 600으로 올려가지고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600 그 상태에서 5일 내내 배양을 한 경우가 되겠고 간헐적으로 혈당 올랐다 내렸다는 변동성에 노출된 세포는 12시간은 600, 12시간은 200, 12시간은 600, 12시간은 200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췌장 베타 세포는 정상 혈당에 비해 더 많이 파괴됐다. 그런데 혈당 변동에 노출된 경우 지속적인 고혈당에서보다 더 많은 세포 파괴가 진행됐다. 혈당이 올라갔을 때 우리 세포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을 활성화시켜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쪽은
세포가 그거를 활성화시키지를 제대로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계속 올라가 있어야 세포가 그걸 인지를 해서 방어 기전을 동작을 시키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기전이 충분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그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혈당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0% 발휘가 못 되기 때문에 세포들이 많이 죽더라. 식후 피로와 졸음 그리고 극심한 허기는 혈당 스파이크가 내 몸에 숨어 있다는 신호였다. 혈당이 휙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도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당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혈당에 대한 부분이 어지럽고 갑자기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그런 식으로 저혈당 증상이 내가 배가 고프다, 피곤하다는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흔히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로 합병증을 이야기하죠. 혈당 조절에 실패했을 때 생기는 당뇨병 합병증은 손발톱과 머리카락을 제외한 우리 몸 대부분의 부위에 존재하는 이 크고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당뇨병 환자는 25%가 증가한 반면에 신장과 눈 등 합병증 환자는 26%가 늘었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 합병증 환자가 더 증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뇨병 합병증 발생에 있어서 최근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 의사협회지에 혈당 변화의 폭, 즉 혈당 변동이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라는 논문이 실리면서 이 혈당 스파이크로 대표되는 혈당의 극심한 변동이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 인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당뇨병.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게 바로 혈당 관리다. 나이, 유병 기간, 혈당 수치는 다르지만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두 사람. 피부 아래에 연속 혈당기를 부착하고 일주일 동안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 수치는 무선으로 전송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몸에 부착을 해놓으면은 이 기계에서 알아서 이제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런 변동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주말을 맞아 하월남 씨가 산을 찾았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시작한 등산이 취미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고요.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2번 정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산행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등산하면서 좀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이게 식후 최대치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등산하면서 지금 떨어졌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등산 뒤에 찾아온 허기. 순댓국에 공깃밥 반 그릇 그리고 반줄이 곁들였다. 음주 습관은 미처 버리지 못했다. 술은 둘이 오면은 1병 내지 2병. 각 1병 이상은 잘 안 넘어가게 하죠. 지난 94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하월남 씨.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당시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다.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높았다고 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500까지 측정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500이 넘어가니까 바로 입원하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죠. 극심한 혈당의 변동. 얼마 못 가 합병증이 찾아왔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이 앓는다는 치주염이 생긴 것이다. 틀리죠. 치과에 갔을 때 처음에는 충치는 하나도 없으신데 왜 이게 치아가 되냐고 치주염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뇨 그 얘기가 나오니까 치과 의사가
자기네는 그걸 손볼 수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복 혈당이 한 250, 식후 혈당이 한 400, 예, 그런 상태에서 이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치아를 모두 잃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에 나섰는데 널뛰는 혈당은 도통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넘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높은가 공복이. 예식장에 가서 좀 식사를 했고 감 큰 거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저녁에 막걸리 2병 먹었는데 공복에 160 나와버려. 이마저도 공복 혈당 수치일 뿐 식후 혈당을 재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식후 혈당 재면 아주 기분 나빠요. 식후 혈당을 재서 300 얼마가 나오면은 그날 하루 종일 뭐를 잘 먹지도 못하고, 예, 그게 자꾸 그 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싶어서 식후 혈당은 잘 안 잽니다. 모처럼 식후 혈당을 확인했다. 순댓국에 공깃밥 반 그릇 그리고 반주를 했는데 혈당은 200을 훌쩍 넘었다. 하월남 씨의 연속 혈당을 확인한 결과 당뇨병 전 단계 수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하지만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자 222로 치솟았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지는 혈당. 운동을 하고 나면 한두 시간 안에 혈당이 떨어졌다. 혈당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술자리였다. 연속 혈당 측정의 또 다른 참가자 박선웅 씨. 일주일에 한 번 직접 장을 보는데 피자에 삼겹살 그리고 과자까지 피해야 할 음식이 대부분이다. 그냥 여기가 최고네 그냥. 여기가 지금 라면 퍼놓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도 빼놓을 순 없다. 저녁 식사 전 박선웅 씨의 혈당 측정기에 경보음이 켜졌다. 이거 뭐 이거 떴잖아요. 저혈당 경고가 떴어요. 최근 들어 저혈당이 잦아졌다. 저혈당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2-3번 된 것 같아요. 증상을 좀 느끼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피곤하고요. 엄청 피곤하고요.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떨어지는 만큼 오르는 폭도 크다. 요게 그럼 뭐 먹었을 때인가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 당뇨병 진단 2년 차에 접어든 박선웅 씨. 마른 체형이 고민이었는데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폭식으로 체중이 늘었다. 진단 초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열심이었는데 꾸준하지 못했다. 식후혈당 많이 나올 때가 어느 정도 직접 쟀어요? 직접 됐을 때 식후혈당 한 350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안 재신 이유가?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박선웅 씨의 연속 혈당 측정 결과 음식을 먹은 뒤 혈당 수치가 200을 훌쩍 넘는 경우가 잦았는데 라면을 먹었을 땐 혈당이 300을 넘었다. 줄곧 높은 수치에서 웃돌던 혈당은 피자를 먹자 330에 이르렀다. 혈당은 오르는 만큼 내려가는 폭도 커 고혈당만큼 저혈당 또한 걱정되는 상황이다. 혈당 급상승의 주범으로 특히 탄수화물을 꼽는데 복합당과 단순당으로 나뉜다. 오래 씹어야 단맛을 내는 복합당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흡수 시간이 길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반면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내는 단순당은
소화 흡수 시간이 짧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이때 혈당의 빠른 처리를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탓에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어지럼증, 피로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났다. 앉으십시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혈당 변화 추이와 함께 합병증 검사를 실시했는데 하월남 씨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합병증이 확인됐다.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치주염 생긴 거라든지 그다음에 단백뇨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당뇨병 그 신장 합병증의 조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혈당이 좀 변동성이 크고 그러는 것들이 당뇨 합병증을 또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하지만 혈당 변동 패턴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거나 보니까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면 예, 아마 혈당 좀 상승폭이 숨쉬시고 작았다. 그런 날 특히 더 유병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신데 그런 거 치고서는 그동안 그래도 조절을 비교적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도 좀 열심히 또 꾸준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정도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식사 조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음주도 너무 과도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합병증도 이제 진행하는 거를 조금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짧은 유병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선웅 씨 역시 신장 합병증이 발견됐는데 극심한 혈당 변동이 원인이었다. 아메리카노라든지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커피라든지 과자, 라면을 드시면 혈당이 한 300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혈당 변동과 당뇨병 합병증과의 연관성은 연구로도 밝혀지고 있다. 혈당 변동이 심할수록 모든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높았는데 사망 위험과 주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았다.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은 더욱 컸는데 3배에서 7배 이상 높았다.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어느 선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잘 유지가 되는데 이제 당뇨병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혈당을 그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다른 자극에 의해서 혈당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당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혈당 변동성도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최종 결과는 혈관병이다. 박정현 교수팀은 혈관, 특히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부위, 내피세포에 주목했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치명타를 입히는 건 과연 어떤 조건일까? 내피세포를 정상 혈당과 고혈당, 그리고 혈당이 변동하는 환경에 각각 노출시켰다.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사람의 이게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배양된 세포, 아주 충실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거든요. 정상 컨디션에서 보면 거의 100% 혈관 내피세포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속적인 그 고혈당에 노출이 됐을 때는 지금 이 빈 공간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나머지 세포가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 60% 정도, 40%가 죽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혈당에 갔다가 혈당이 내려왔다가는 변동성에 노출된 경우, 이 경우를 보면 거의 지금 세포보다는 빈 공간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80%의 세포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인 혈당은 누구나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안전하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자주 변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때 혈관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던 혈관 내피세포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로써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만들어지며
혈관 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 몸속에 퍼져 있던 혈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원래 이 혈관 내피세포가 굉장히 섬세하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이라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지저분한 물질이 거기에 달라붙더라도요. 내피세포가 그거를 먹어서 소화해서 없애버려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능력이 있는데 계속적인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얘들이 그러한 청소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끼더라도 얘가 자정하는 청소 능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동맥경화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조사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데 가장 흔히 동반되는 질환은 고혈압, 비만과 고지혈증이 그 뒤를 따랐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때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슐린은 좋은 면도 있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이 있어요. 인슐린이 높게 되면 중성지방을 올리게 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게 되고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게 합니다. 또한 인슐린은요,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올라가기가 쉽게 되고, 그래서 이 3가지 질환은 함께 때로 다니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재미와 짜릿함을 선사하는 놀이동산의 기구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는 단연 롤러코스터죠.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의 경로는 많은 곳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혈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올라간 혈당을 낮춥니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와서 이 혈당을 적정하게 올려줍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당은 이처럼 매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높이 올라가는 만큼 더 무섭게 속도를 내는 롤러코스터처럼 당뇨병 환자에게 심한 혈당 변화의 폭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당을 매번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내 몸속 혈당의 극심한 변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식후 참을 수 없는 피로와 그로 인한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일을 하기 어렵거나 또 먹어도 금세 공복감과 갈증이 느껴질 때, 또 참을 수 없는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증상의 정도가 당질, 즉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더 심해진다면 한 번쯤 혈당 변동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이세웅 한정민 부부.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제철 맞은 방어회가 촬영에 필요한 준비물. 그런데 촬영 전 남편 이세웅 씨가 혈당을 측정한다. 공복 혈당 기준으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생선회는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 이날 촬영의 주제다. 회를 먹으면 아예 당이 안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요. 그거 어디 한번 보자. 이거 다 먹고도 안 올라가는 거 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세웅 씨는 당뇨인이다. 지난 2018년 여름 한 달 새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망설이다 찾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수치를 받아들었다. 공복 혈당이 306이고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11.9가 나왔어요. 11.9면 걸어서 가기 힘들다고. 곧바로 혈당 조절을 시작했다. 외출할 때도 잡곡밥을 챙길 만큼 식후 혈당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치열하게 혈당을 관리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5.8,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뭘 먹었는데 밥을 한 끼를 먹었는데 180이 나왔다. 그럼 이제 반 공기 먹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맞춘 거예요. 식후 2시간은 말은 140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130만 나와도 되게 난리 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식후 2시간은 110에서 120대 정도로 맞춰서 관리를 했어요. 그 과정을 기록하고자 시작한 1인 방송. 기가 막히네요. 그러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정말 숨겨졌던 피크가 되게 많았던 게 이걸 찍으면서 2시간 이후엔 저도 당뇨 환자인 저도 안정적인 수치가 나와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라는 수치 속에 숨어 있었던 혈당 스파이크. 2시간에 한 번 재봤으면 하나 정도야 라는 얘기가 나가는데 근데 1시간이 되기 전에 저만큼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개를 먹었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로 대표되는 혈당의 변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당뇨와의 긴 싸움에서 버텨낼 자신감도 생겼다. 두 시간대에 한 번씩만 체크해봤다라고 하면 평생 몰랐을 그런 혈당 피크, 이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되게 위험한 음식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계속 정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안 되겠는데 저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혈당 변동을 좌우하는 만큼 혈당 조절, 더 나아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식후 혈당의 기여도는 무엇보다 크다. 이것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다. 저도 같이 먹으면서 놀랬던 게 제가 알기로는 정상인은 어떤 거를 먹어도 뭐 180 이상은 안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저도 뭐 200까지 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죠. 식후 1시간 혈당이 당뇨병을 예견한다는 국내 연구도 발표됐다. 비당뇨인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을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째 혈당은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인에서 그냥 공복 혈당도 정상 범주에 들고 그 포도당 용량을 마시고 2시간째 혈당도 정상 범주에 드는데 1시간째 혈당이 155 혹은 150을 넘는 경우에 보게 되면은 전 당뇨병 상태, 당뇨병 고위험군이죠. 그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그 베타 세포, 즉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더라. 즉 정상인 줄 알았는데 위험하겠더라. 그래서 공복 혈당을 보고 정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만으론 발견할 수 없었던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 심한 혈당 변동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이미 당뇨병의 길목에 들어서 방치할 경우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김종금 씨는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어지럼증도 혈당 스파이크 증상 중 하나. 식후 1시간 뒤 혈당이 200을 넘는 등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이들에게 내려진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한 지침.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고 단당류 등을 피하고 평상시에 움직임을 늘릴 것. 주어진 기간은 3주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이종규 씨.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엔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긴다.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만 지켰을 뿐인데 포만감이 느껴진다. 5끼에서 3끼로 줄어들었어요. 희한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거의 반 공기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몸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순으로 일주일 후엔 이 순서를 거꾸로 음식을 제공한 결과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감소됐고 인슐린 분비도 억제됐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00% 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100%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혈당을 높이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식전에 채소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역시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예순 씨는 간식을 끊고 매 끼니에 채소와 단백질 양을 늘렸다.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저 단 건 오이 잘 안 먹었거든요. 하루 이틀 해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직장 동료들과 외식할 때도 지침을 적용했다. 반찬 중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나트륨이 많은 국물은 피했다. 식사 후엔 가벼운 산책을 빼놓지 않았다. 식후 혈당 조절에 있어 운동의 시점도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식후 10분 걷기와 하루 중 30분 걷기를 실시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매일 식후 10분을 걸었을 때 혈당이 더욱 떨어졌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저녁 식사를 했을 때 효과가 더욱 컸다.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혈당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되는 시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폭을 좀 낮춰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다. 3개월 만에 당뇨병으로 진행된 박정래 씨의 경우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목 깊이 있는 동맥을 초음파로 봐서 동맥경화가 있나를 봤는데 심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협착이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동맥경화, 조금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를 하는데 그 죽상경화를 좀 진행하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혈당의 변동은 심장 혈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당뇨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도 운동하고 소식하시고 하시면 좋아져요. 좋아지지만 지금 이미 와 있는 동맥경화, 목하고 심장혈관에 껴 있는 동맥경화는 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게. 혈관은 약물 치료로, 혈당 조절은 운동으로 진행했다. 평소의 식사 내용이나 생활 습관 등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혈당 변동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다.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몸무게 77.7 나오셨어요. 지금.
82kg였었는데 5kg 가까이 줄었네요. 아 정말. 몇 킬로나? 4kg 빠졌네요. 아 몸이 일단 가벼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바로 일어나고. 그전에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간식을 줄이니까 식후에 졸린 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예순 씨는 식후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개선됐는데 이러한 변화는 식후 혈당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시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그전에는 계속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 수치도 떨어졌고 3주 전 300에 가까웠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대로 떨어졌다. 박정래 씨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전반적인 대사 수치가 향상됐다. 식후 1시간 그리고 2시간 뒤 혈당도 3주 전보다 개선됐다. 이종규 씨의 경우 혈당 변화는 미미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총 콜레스테롤 289에서 167 정도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102에서 40 정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도 식전, 식후 모두 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생활을 이렇게 바꾼 뒤로는 차에서 30분도 잔 적이 없어요. 2주 동안,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 혈당 변동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김종금 씨는 3주라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원래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60분 정도까지 이제 혈당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거의 200이 넘게 올라갔었었는데 지금은 혈당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소리예요. 숨어 있어 그 위험을 미처 몰랐던 혈당의 움직임.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첫 번에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혈당 스파이크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 신호이자 보다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라는 신호등이다.